네, 이번 강의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도 HTTP에 의해서, HTTP와 더불어서 굉장히 매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굉장히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은 목적으로 쓰는데 이메일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는지, 어떤 그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HTTP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을 먼저 해보면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웹 브라우저와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주로 클라이언트가 당신이 서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그 요청된 파일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데, 뭐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은 어떻게 프로토콜이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다면은 그 이메일은 대략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 뭔가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메일을 쓰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즘은 이제 뭐 네이버 메일이나 지메일 같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일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죠?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맥OS나 아니면은 그 휴대폰에서도 그 지메일 클라이언트 같은 걸 써서, 아니면은 윈도우즈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이메일 클라이언트 같은 걸 써서 전용 에디터, 그죠? 그런 걸 써서 메일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 프로토콜이라는, 이메일 프로토콜이라는 걸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메일 이 프로토콜을 작성을 한다라고 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숙제, 프로그래밍 숙제에서 어차피 파이썬 프로그래밍 숙제에서 어차피 하게 되겠지만, 어, 우선은 이제 그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내는 게 있겠죠.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gmail.com의 이메일 주소를 쓰는 사람, 또는 smu.h.kr의 이메일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네이버.com 이 이메일 주소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럴 때 쓰는 그 뭔가 프로토콜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gmail.com이나 아니면 naver.com, mail.naver.com이나 mail.smu.h.kr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뭔가 들어가면은 그 로그인을 하면은 그 메일 리스트가 쭉 나오죠. 메일 리스트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 메일 리스트 중에서 그거를 한번 쭉 보고, 리스트를 보고, 이메일 함에 들어가서 이메일 함을 체크를 하고 클릭을 해서 메일을 보고, 그다음에 그 뭔가 답장을 보내야 될 때는 답장, 리플라이 버튼을 붙여서 보내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좋은 그 연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분명한 거는 뭔가 그 이메일 주소라는 거는 뭔가 이 도메인 주소가 있죠. naver.com이냐 뭐 gmail.com이냐 www. 아니 그 www 빼고 smu.h.kr이냐 또는 무슨 korea.com이냐 microsoft.com이냐 뭐 그런
그 뭔가 메일에서 쓰는 도메인 주소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각 도메인별로 메일 서버가 운영이 됩니다. 그죠? 메일 서버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메일 주소를 쓰고 있는 사람들, 뭐 smu.ac.kr 이라는 도메인 주소를 쓰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gmail.com 도메인을 쓰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메일 서버가 있는 거죠. gmail, 그 구글 메일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ail.naver.com 도메인을 쓰는 사람, 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네이버 메일 서버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이것도 결국 보면은 클라이언트 서버인데, 그죠? 클라이언트 메일 서버가 있고 메일 클라이언트가 있고, 메일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고 받아보고 보내고 하는 것이고, 메일 클라이언트 그죠? 메일 서버는 그 사용자들, 예를 들어서 뭐 gmail.com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수백만이 될 테고, 뭐 smu.ac.kr의 메일 서버를 쓰고 있는 그 등록된 사람이 뭐 한 수만 명 될 텐데, 결국 이 메일 서버와 메일 클라이언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메일 쓰는 그 이메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쓰고 받고 보내고 쓰고 받고 보내고 서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은 HTTP와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 이메일 서버의 외에도 그 이면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예를 들어서 gmail.com 이메일을 쓰고 있다고 치면은, 그 이메일을 gmail.com의 주소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메시지 교환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gmail.com 계정을 써서 mail.naver.com, 뭐 당연하겠죠. 네이버 도메인 쓰는 사람들하고도 이메일을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mu.ac.kr 주소를 쓰는 사람들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smu.ac.kr을 쓰는 사람이 gmail.com 메일 서버를 쓰는 한 사람들도 메일을 보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이메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메일 서버, 메일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맨날 쓰는 건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gmail.com 메일 서버를 쓰는데, 네이버.com 메일을 쓰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라고 쓰면은, 일단 내가 메일을 쓰고 to 수신자 이름에 뭐 블라블라블라 점 블라블라블라 골뱅이 뭐 네이버.com 해서 메일을 딱 보낸단 말이죠. 보내면은 내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뭐 지메일 그 브라우저라고 칩시다. 거기에서 일단 그 구글 메일 서버로 그 메일 내용이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구글 지메일 서버로부터 네이버.com 메일 서버로 뭔가 이 메일을 전달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이메일이라는 게 메일 사용자, 그 클라이언트, 메일 작성자, 수신자와 메일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커뮤니케이션 외에 서버 투 서버 커뮤니케이션이 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일 서버가 지구상에 많이 있고, 그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 서버들 간의 메시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smu.ac.kr에 있는 사람이 뭐 kais.ac.kr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gmail.com에 있는 그 도메인 메일을 쓰는 사람이 naver.com 도메인에 있는 이메일 사용자에게도 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프로토콜을 씁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 투 서버 메일 그 프로토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메일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버 투 서버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메일은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들 간의 메일 서버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토콜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와 서버 간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메일을 쓰고 뭐 서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수신된 이메일 목록 리스트를 받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팝3하고 아이메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DNS도 뭐 비슷해요. 보면 DNS도 이메일이랑 조금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HTTP는 HTTP 클라이언트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만 있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메일 클라이언트와 메일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단에 서로 다른 도메인을 가진 메일 서버들끼리의 그 메일 교환을 위한 그 서버 투 서버, 메일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이 HTTP와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토콜을 설계를 했고, 나중에 D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DNS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유저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쓰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얘기를 합니다. 뭐 메일을 쓰고, 그다음에 뭐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메일 수신된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gmail.com 뭐 이런 걸 쓸 때는 웹 브라우저로 그냥 쓰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이메일 작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등록되어 있는 메일 서버, 이메일을 등록된 사용자들부터 이메일을 받고, 그 사용자들에게 이메일 그 수신된 리스트를 뭐 체크를 해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서버들 간의 그 메시지를 교환해주는 그런 것들 관리하는 메일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SMTP, 메일 서버들 간에 서로 그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저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뭐 메일 쓰고 뭐 지우고 뭐 주고 받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메일 서버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 메일 서버라는 게 있어요. 메일 서버들이 있어서 뭐 gmail.com 메일 서버, 네이버 메일 서버, 뭐 상명대 메일 서버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서로들 간에 그 메시지를 교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메일 서버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메일을 보낼 때,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메일을 보내면은 여기 그 뭐 라우터처럼 그 메시지 큐가 있습니다. 메일 메시지 큐가 있어서 뭐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의 메일을 보내면은 그거를 메시지 큐에 쭉 이렇게 두고 있다가 뭐 처리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다른 서버들로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저 사용자들이 메일을 보내면은 메일 서버에서 메시지 큐 이걸 갖고 있다가 뭐 이게 gmail.com 서버고 네이버 서버고 SMU 서버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 서버에서 gmail 서버에서 네이버 메일 서버로 가는 메일이 있으면은 여기서 SMTP 커넥션을 열어서 네이버 메일 서버에다가 그 메일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 메일 큐에서 뭐 상명대 이메일 주소로 보내지는 메일이 있다고 치면은 SMTP 커넥션을 열어서 그 해당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죠. 네. 자, 그래서 주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이메일 프로토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뭐
유저 에이전트는 메일 리더, 메일 클라이언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메일 작성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읽고 뭐 리스트 쭉 브라우징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주로 많이 쓰이던 게 아웃룩, 뭐 썬더버드라는 게 있었고 뭐 요즘은 뭐 맥OS 메일이라든가 뭐 아이폰에서의 뭐 메일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그 메일을 탁 보내고 나면은 그런 이런 메일 내용들은 메일 큐에, 메일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가면은 뭐 지메일이나 네이버 정 메일이나 뭐 상명대 이메일이 들어가면은 항상 그 메일 들어가 보면은 그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메일을 지우지 않으면은 리스트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죠. 메일 서버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우면은 없어지겠지만,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들어가서 액세스를 해서 메일들을 찾아보고, 뭐, 편집하고, 뭐, 보내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일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유저 에이전트, 뭐, 웹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별도의 독립된 그 메일 클라이언트도 있을 수 있고, 들어가서 메일 서버에 들어가서 메일 읽고 확인을 하고, 보낸 다음에 다시 로그아웃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은 다 서버에 저장이 되죠. 통상적으로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메일 서버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우편함입니다. 메일박스죠. 우편함이고, 우편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읽어야 될 그 메시지들을 갖다가 저장을 해 놓죠. 저장을 해 놓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큐라는 게 있어서 사용자가 메일을 보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있겠죠. 있으면은 이 메일 큐에다가 그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큐에 있는 내용을 그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에게 패킷을 보내듯이 그 목적지 이메일 서버에다가 SMTP 커넥션을 열어서 큐에 있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큐에 있는 것들, 큐에 메시지 큐, 메일 메시지 큐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그 메시지를 메일을 보낸 게 쭉쭉쭉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면 조금 시간 걸리죠. 짧게는 몇십 초, 물론 그 다음에 길게는 어쩌면 몇 분, 어쩌면 10분 이상도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메일 큐라는 게 있고 그 메일 큐를 하나하나 그 다른 메일 서버랑 SMTP 커넥션을 열어서 메일을 전달하고 그거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메일 서버에다가 그 SMTP 커넥션을 열어서 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 큐라는 게 항상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큐잉 그 패킷 큐잉이처럼 이메일도 메일 서버마다 큐가 있어서 큐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고 근데 뭐 이메일 같은 경우야 뭐 완전 실시간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메일 큐를 사용해서 조금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뭐 충분히 별 문제 없이 쓰고는 있죠. 메시지 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SMTP가 이제 뭐냐면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오퍼레이션 작동하고 있는 그 메일 서버 뭐 지메일 서버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네이버 메일 서버나 아니면은 상명대 메일 서버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연결하는 그 서버들 간의 메일 서버들 간의 프로토콜이죠. SMTP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메일 서버에 대해 오케이. 자, 여기서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을 열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애들이 클라이언트 입장인 거죠. 그죠? 커넥션을 여는 애들. 그 다음에 메일을 받는 애들이 서버 역할인 거죠. 여기서 서버 역할이라고 얘기한 건 별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지메일에서 네이버로 보내는 지메일 유저 중에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메일 보낼 게 있어 라고 열고 그 HTTP 리퀘스트를 하듯이 그죠? 요청을 해서 열고 그 다음에 얘는 누군가가 나한테 메일 보낼 게 있나 보네 그러면은 커넥션 열고
그러면 얘가 메일을 뿌려주겠죠, 그죠? 메일을 쭉 보냅니다. SMTP. 그래서 SMTP 프로토콜은 뭐 서로 간에 나 얘기할 거 있어. 열고 TCP 커넥션을 연 다음에 그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 Gmail 사용자가 네이버 메일 사용자한테 보내는 이메일 내용을 그냥 쭉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HTTP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HTTP는 어때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싶은 사람이 다운로드할 서버에 연결을 해서 HTTP 커넥션으로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물론 얘가 보내는 거지만 그죠? HTTP는 얘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고 얘가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거고. 근데 SMTP는 얘가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자기가 그냥 보내는 거죠. 그 보내질 이메일 컨텐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HTTP하고는 좋은 비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SMTP는 인터넷 표준 문서 2821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그걸 한번 쭉 보는 것도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는 포트 80번을 썼는데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포트 25번을 쓰는 거죠. 포트 25번을 써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SMTP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Gmail 사용자가 네이버 메일 사용자에게 나 보낼 메일이 있어 라고 말을 걸 때 상대편 이메일 서버의 몇 번 포트에다 말을 건다? 25번 포트에다 말을 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이메일 서버 프로그램은 그 데몬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럴까? 이메일 서버, HTTP 서버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띄울 때 그 프로세스를 띄우고 그 프로세스를 그 서버의 기계의 포트 80번에다 바인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메일 서버는 이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띄울 때 뭐, 그, 포트 몇 번에다 바인딩을 하겠어요? 포트 25번에다 바인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메일 서버는 항상 그 서버 프로그램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그 TCP 포트 25번의 의본 포트에 누군가가 말을 거는 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누군가가 이제 뭐 그 해당 서버 메일 서버에다가 그 SMTP를 이용해서 메일을 전송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메일 서버의 TCP 포트 25번에다가 말을 걸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 그 이메일을 보내는 서버로부터 받는 서버로 그냥 그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트랜스. 그래서 그 트랜스퍼는 세 가지 그 스텝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핸드쉐이킹, 그리팅, 서로 인사하고 처음에 서로 인사하는 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닫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런 세 가지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이 연결을 맺고 난 다음에 서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그 다음에 거기 응답하는 타입의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내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낼 거다. 뭐 하면은 뭐 알았다. 내가 메시지를 보낼 거다. 알았다. 이 메시지 끝났다. 알았다. 뭐 대략 이런 타입의 그, 이 서로 연결하는 피어들끼리 서버들끼리 명령어를 보내고 응답하고 명령어를 보내고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ASCII 텍스트로 되고요. 그래서 뭐 hello, 그다음에 뭐 mail from 어쩌고저쩌고 누구한테 메일을 보낼 거다.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그 명령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그 response 이 커맨드에 대한 응답은 그 스테이터스 코드 뭐 HTTP 같은 거 200 OK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갖다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명령어 입력하고 응답하고 서로 서버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SMT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오래됐어요. 사실 이 SMTP RFC는 1982년에 만들어졌고 SMTP는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꽤 낡은 특성을 가진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요. 교과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 메시지 몸체가 기본적으로는 메시지가 일단 단순히 7비트 ASCII 코드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비트 ASCII 코드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제한은 이제 전송 용량이 제한되고 커다란 첨부 파일이나 커다란 이미지나 오디오 혹은 비디오 파일을 보내지 않았던 1980년대 초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의 오늘날과 같은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또 한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뭐라 그럴까 7비트로 표현하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어뿐만이 아닌 영어 같은 경우에는 7비트 ASCII로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 뭐 영어 알파벳이 전부 다 표현이 되니까요. 그죠? 근데 당장 한글반에도 그렇고 뭐 아마 한자나 중국어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인터내셔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서 그래서 아마 예전에 한글 이메일 같은 것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7비트 ASCII 제한이 있어요. 7비트 ASCII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SMTP를 통해서 이진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러니까 8비트를 다 써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는 ASCII 코드로 일단 변환할 필요가 생겼어요. 변환할 필요가 생겨서 그리고 이제 SMTP 전송할 때도 7비트 ASCII 코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전송 후에도 ASCII 코드를 다시 원래 메시지로 변환해야 하냐 이런 인코딩, 디코딩이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HTTP는 그런 거 없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낼 때 ASCII 데이터로 전부 변환하고 보낸 게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니까 그때 SMTP 같은 경우는 사실 HTTP와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SMTP는 기본적으로 각 메시지가 7비트 ASCII 포맷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뭐 그러므로 이제 메시지가 7비트 ASCII가 아닌 문자 뭐 교과서에 따르면은 뭐 액센트가 있는 프랑스 문자라든가 뭐 한글 문자도 포함일 거예요. 한글 문자도 포함인데 뭘 포함하거나 뭐 이미지 파일 같은 이진 데이터를 포함을 하면은 그 메시지는 7비트 ASCII로 일단 인코딩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근데 뭐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매일 인코딩, 디코딩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뭐 한글 포함해서 이메일을 처음에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메일에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어타치를 첨부 한다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처음 요즘은 뭐 편안하게 쓰고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메일이 깨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제약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쭉 보면은 뭐 대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치면은 자 앨리스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뭐 아이폰 같은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지메일 위주로 칩시다. 지메일 서버를 사용해서 이메일 액세스하고 밥은 예를 들어서 뭐 smu.h.kr 상명대 메일 서버를 쓰시고 그걸 쓴다고 치면은 자 앨리스가 유저 에이전트 그러니까 본인의 메일 클라이언트 사용을 해서 메일을 보내죠. 그래서 밥이 뭐 상명대.h.kr이라고 치면은 앨리스는 그 메일을 자기의 지메일 메일 서버로 보내고
그러면 지메일 서버의 메시지 큐에 그 메일 서버가 메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메시지가, 이메일 메시지가 메시지 큐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되고, 이 서버가 서버 사이드가 되는 거죠. gmail.com 메일 서버에서 상명대 메일 서버로 가는 SMTP 커넥션을 요청을 합니다. 나 메일 보낼 게 있으니까 그 TCP 커넥션을 열어서 밥의 메일 주소를 보고 그 해당 메일 서버에다가 TCP 커넥션 포트 25번을 통해서 열죠. 그 다음에 TCP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SMTP 클라이언트가 SMTP 클라이언트 이거죠. SMTP 클라이언트 이거 SMTP 서버가 이건데 SMTP 클라이언트가 앨리스의 메시지를 쭉 이메일 메시지 이렇게 쭉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바브 메일 서버는 본인의 인커밍 메일 인박스 우편함에 그 바브의 메일 우편함에 그 전달된 메시지를 갖다 넣는 거죠.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브 이제 이메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로그인 하면은 그 상명대 메일 서버에 그 앨리스의 메시지가 저장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리딩을 하고 뭐 답장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HTTP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HTTP를 가장 먼저 배웠고 그죠? 그래서 요 메일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렇지만 훨씬 더 오래된 시스템인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SMTP 인터넷 표준 문서 RFC는 1982년에 만들어졌고 SMTP는 거의 훨씬 이전에도 1970년대 초반 뭐 이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작동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메일 인터랙션을 할 때의 그 샘플을 보면 다음과 같죠.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 S가 서버 사이드 SMTP 서버고 C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SMTP 서버일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서버가 220 여기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네임이 crepes.fr이고 서버에 해당되는 메일 서버의 이름이 hamburger.edu 라고 칩시다. 그래서 보면은 C 다음에 나오는 이 그 ASCII 텍스트 라인은 클라이언트가 TCP 소켓을 보내서 서버에게 보내는 라인이고 S 다음에 나오는 ASCII 텍스트 라인은 서버가 TCP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TCP 커넥션이 연결이 설정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되는데 보면 이제 220 햄버거에서 EDU 그러니까 뭐 200 OK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HTTP 200 OK 뭐 I'm ready 이런 거죠. 그래서 연결이 딱 되고 나면 TCP 연결이 되고 나면 서버가 오케이 연결이 됐어 라고 클라이언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hello 명령어를 보내고 나는 crepes.fr이라고 합니다. 서버로 이러면은 서버는 250 알아들었다 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250 오케이 hello crepes.fr please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그 다음 메시지로 mail from Alice 우리 서버의 앨리스라는 유저로부터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명령을 하나 보내고 나면은 메일 서버는 오케이 250 오케이 하고 앨리스 크레페의 앨리스로부터 이메일이 온다고 오케이 알았어 송신자 확인 완료. 그 다음에 이 한 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 클라이언트가 recipient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한테 hamburger.edu의 밥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0 오케이 하고 hamburger.edu의 밥 오케이 여기서 이제 수신자 확인 완료
되어 있겠죠.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라는 명령을 보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냐면 메일 내용이죠. 앞으로 메일 내용을 보내겠다 얘기하면은 서버가 오케이 354 오케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메일 내용을 치세요. 그 다음에 다 치고 나면은 그 메일 끝에 점자 하나를 찍어서 보내면은 그게 end of the mail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메일 내용을 쭉쭉쭉 보냅니다. Do you like ketchup? How about pickles? What do you mean? 블라블라블라 보내고 난 다음에 메일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일 메시지 샌딩이 끝나면은 그냥 점 하나 딱 찍어서 보내면은 메일 완료됐습니다. 메일 내용 다 받았습니다 라고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을 끝나고 싶으면은 quit를 하고 quit 명령을 쳐주면은 closing connection 해가지고 끝내고 TCP 연결을 마무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고 hello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이 이겁니다. 쭉쭉쭉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커맨드 보내고 서버들 간에 커맨드 보내고 리스폰스 받고 커맨드 보내고 리스폰스 받고 이런 식으로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텔넷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gmail.com 서버나 아니면 상명대 이메일 서버나 메일 서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텔넷에서 이 리모트 로그인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써서 텍스트 베이스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써서 포트 25번으로 연결을 하면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TCP 커넥션이 맺어지자마자 20 리플라이 서버가 나오죠. 그죠? 20 리플라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hello 쓰고 나는 누구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메일 내용 어떻게 되고 하면은 쭉 이렇게 이메일이 실제로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 요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익숙하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나 할 때 보면은 이런 이때 어떤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여기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 강의 이 캠퍼스에 올려줄 테니까 보고 한번 쭉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좀 숙지를 해두도록 해보세요. 그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섹션 마치고 난 다음에 파이썬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숙제가 나갈 텐데 그때도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SMTP를 보면은 지속형 연결을 쓰겠죠. Persistent Connection에서 지속형 연결을 쓰고 그죠? 왜냐면 연결을 맺은 상태에서 나는 누구고 송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데이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메일 보낼 일이 있으면 또 보내고 하다가 다 끝나면 quit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속형 연결을 씁니다. 지속형 연결을 쓰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7비트 ASCII 코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 같은 거는 교과서를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메일이 7비트 ASCII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지 알아두면은 재미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메일 하나 보낼 때 end 메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carriage return 하나 누르고 점 하나 누르고 return 하나 누르면은 이 메시지는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HTTP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HTTP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지 서버에 커넥션을 맺어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죠. 당겨오는 풀인데 SMTP는 메일 서버가 다른 메일 서버 연결해서 메시지를 푸시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HTTP와 SMTP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프로토콜 관련해서 라는 거를 조금 숙지를 해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결국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딘가 나중에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또는 뭐 졸업 그 재학 중이라도 어떤 뭐 새로운 뭐 카톡을 만든다, 뭐 새로운 뭐 타입의 그 서버를 만든다고 할 때, 뭐 엉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아무도 안 쓸 프로토콜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그 HTTP, 이메일, DNS, P2P, 그 다음에 CDN, 뭐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숙지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어떻게 갖다 쓰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갖다 쓰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HTTP와 SMTP를 프로토콜을 비교를 해보라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해두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둘 다 그 ASCII 코드, ASCII 커맨드 방식이죠. 뭐 get 쓰고 post 쓰고 뭐 HTTP 같은 경우, SMTP 같은 경우 뭐 hello 쓰고 뭐 그 message from 그다음에 그 수신자는 뭐다 메일 수신자는 뭐고 지금부터는 뭐 메일 내용 데이터다. 그래서 그 ASCII 커맨드하고 커맨드를 주고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 있죠. 200 OK, 뭐 220 OK, 뭐 250 OK, 뭐 그런 것들, 뭐 404 not found 그런 것들 교환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일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일 메시지 포맷은 우리 HTTP 메시지 포맷도 봤듯이 그래서 RFC 822에 보면은 이 메일 표준 텍스트 메시지의 그 표준이 적혀가 있고 보면은 여러분들 메일 쓸 때 보면 항상 그 헤더 라인에 보면은 수신자, 그죠? 송신자, 메일 제목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메일 커넥션 연결될 때 그 부분 송신자가 어떻고 수신자가 어떻고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 그 데이터 이후로 입력되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메시지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메시지 헤더가 있고 헤더 다음에 헤더 부분이 요런 부분 수신자 송신자 제목 들어가고 다음에 그 헤더 마친 다음에 메시지 헤더 다음에 빈 줄이 한 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몸체 바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텔넷 그 25번 포트로 메일 서버에다 텔넷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해보면은 조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나중에 시험에도 또 나오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와 메일 서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가 SMTP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다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가 SMTP를 사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죠? gmail.com 서버가 smu.h.kr 메일 서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메일을 읽는 사람은 이제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 그래서 보낼 때는 SMTP를 사용을 하고요. 그죠? 보낼 때는 SMTP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일을 받을 때 쓰는 사람들은 요즘은 그냥 gmail이나 네이버.com 메일을 쓰면은 그냥 HTTP를 써서 HTTP 브라우저를 써서 그냥 받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는 POP이랑 IMAP이라는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을 써서 메일 클라이언트를 써서 액세스를 했죠. 뭐 여러분들 macOS 10 쓰는 사람들은 뭐 메일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웃룩 익스프레스 같은 걸 쓴다든지 그런 거를 쓰면은 이런 POP이나 IMAP 같은 프로토콜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낼 때 보내고 저장하는 프로토콜이고 서버에게 보내는 그 다음에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 접근 프로토콜은
서버로부터 메일을 가져올 때 쓰는 프로토콜 얘기를 하는데, 뭐 아주 옛날에는 그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우체국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고, IMAP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거의 HTTP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요 팝하고 IMAP의 차이는 요즘 같은 경우에 딱히 이걸 알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시험도 치고 하려면은 뭐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HTTP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뭐 모를 게 없겠죠. 그냥 그 메일 서버에다 HTTP 포트를 달아가지고 뭐 그 HTTP 서버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메일을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팝3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래 가장 초기의 메일 프로토콜인데, 메일 서버에 있는 내용을 메일을 쭉 가져오고 그냥 메일 서버의 내용은 다 지웠었어요. 다 지웠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폰에 메일을 액세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폰에다가 메일을 다 가져온 다음에 메일 서버의 내용을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PC를 써서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 아이폰을 써서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 뭐 아이패드를 써서도 이메일을 쓸 수도 있는데, 한 기기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이걸 지워버리면은 다른 기기에서는 이메일 액세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팝3, 팝 메일 프로토콜 같은 거 옛날에 보통 이제 이메일을 액세스하는 기계가 한 대만 있을 때는 이게 유효하겠죠. 그냥 뭐 하나의 기기에서만 이메일을 갖다 쓰겠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뭐 메일 서버 있으나 얘 있으나 그냥 메일 갖고 와서 그냥 갖고 오기만 하고,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우편하면서 그 집에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우편 가져오고 나면,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여기다 저장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메일 프로토콜을 만들었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 한 사람이 PC를 쓸 때도 있고, 뭐 집에 있는 PC를 썼다가, 뭐 사무실에 있는 PC를 썼다가, 또 아이패드를 썼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기기를 쓰다 보니까, 이메일을 가져온 다음에 서버에 있는 내용을 지울 게 아니라 서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그냥 접속할 때마다 받아서 왔다 갔다 쓰고, 메일 내용은 서버에다 두고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은 뷰어로서의 역할만 하게 하자라는 의도로 만든 프로토콜이 IMAP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옛날에 우체국 배달 프로토콜처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죠? 어라? RFC 번호가 다르네.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 기존의 이런 그 다운로드하고 서버에 있는 내용을 지우는 어프로치로 갔던 게 팝3 프로토콜.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메일 서버에 있는 걸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볼 수 있게 만든 게 IMAP 프로토콜, 인터넷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발전된 형식입니다. 여러 가지 피처들이 더 있고, 그래서 서버에 있는 그 메시지를 뭐 어떻게 조작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건 그냥 HTTP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팝3 프로토콜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팝3 프로토콜은 뭐 처음에 아주 간단한 메일 접속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한번 쭉 보자면은 아주 짧고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프로토콜은 아주 간단하고 매우 한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팝3는 그 메일 포트 110번을 사용을 해서 TCP 연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클라이언트가 메일 서버의 포트 110번으로 TCP 연결을 열 때 시작을 하고, TCP 연결이 연결이 설정이 되면은 팝3는 기본적으로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대략 이 인증 단계가 있고, 처음에 인증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요 리스트 주세요, 또는 이 어떤 이메일 주세요,
또는 어떤 이메일 지워주세요. 뭐 끝낼게요. 이런 그 명령어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인증 페이지가 있고 명령어 페이지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계인 이 인증 그 단계에서 처음에 TCP 커넥션이 연결되자마자 그죠? 사용자를 이제 메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TCP 커넥션이 110번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은 오케이, 팝3 서버가 레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은 서버가 메시지를 보내면 클라이언트는 그 bob이라는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고, 일단 패스워드를 보내면은 뭐 헝그리라는 패스워드를 보내면은 오케이 해서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끝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명령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자, 그 메일 리스트, 지금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일 리스트 보내주세요. 리스트 쭉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메일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두 개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1번, 2번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retrieve 해가지고, 메일 1번 내용 보여주세요. 명령을 치면은, 메일 1번의 내용이 쭉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일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점 보내주고, 그리고 메일 확인하고 난 다음에 1번 지워주세요 하면 지우고, 그 다음에 메일 2번 내용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메시지 2 컨텐츠가 되겠네요. 오타한 것 같은데 2 컨텐츠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워주세요 하면 지우고, 끝내요 하면은 팝 서버에서 끝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팝3 트랜잭션에서 사용자 에이전트는 명령을 보내고, 뭐 SMTP랑 비슷한 명령을 내리고, 서버는 각 명령에 대해 응답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팝3하고 IMAP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하고 지우는 그죠? 모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PC를 써서 읽다가 아이폰을 써서 읽으면 그 메일을 읽을 수 없는 거죠. 다운로드 받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팝3 다운로드된 킵 모드라고 얘기하면은 뭐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서버에 그대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죠?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서로 다른 기기에서 액세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폰이나 PC나 아이패드에서 그걸 다운로드하고 읽으면은 서로가 별개의 스테이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PC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여기서 메일을 몇 개 치웠다고 얘기하면은 그 액션이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클라이언트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근데 IMAP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운로드를 받고 각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클라이언트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다르겠죠. 근데 IMAP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두고,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동시적인 세션이 유지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서버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오거나이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폴더 기반으로 오거나이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런 멀티플 클라이언트를 써도 어떤 한 클라이언트를 써서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여러분들 메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뭐 아이폰으로 액세스를 하든 PC로 액세스를 하든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조작을 해서 어떻게 뭐 리스트를 바꾼다든지 지운다든지 뭐 어떤 메일 내용을 작성하다 말았다든지 보냈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써도 그것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일정하게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프로토콜이 IMAP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팝3를 쓰다가 IMAP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HTTP를 써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메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가 이제 하나 나갈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DNS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제 내용은 그 과제함에다가 그 기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도 다들 수고하셨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죠? 그래서 뭐 HTTP하고 이메일 이번 주에 했고, 이제 다음 주는 DNS하고 P2P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